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2017년 11월 13일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이죠. JSA를 통해 북한 군인 한 명이 귀순했는데요.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담긴 CCTV가 공개돼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탈북의 전 과정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긴 마치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던 역대급 귀순 이야기.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오후 3시 11분 JSA에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북한 지역에서 JSA 방향으로 달리는 지프 차량이 남한 측 CCTV에 포착됐습니다. JSA의 북측 관문격인 72시간 다리 옆 북측 초소 앞에서 잠시 속도를 줄이는 듯하던 차량은 북한군 초병이 뛰어나오자 다시 속도를 냅니다. 다리를 건넌 차량은 판문점 북측 시설인 통일각과 김일성 친필비를 지나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계속 내려오다 군사분계선을 10여 미터 앞둔 지점에서 갑자기 멈춰섭니다. 배수로에 바퀴가 빠졌기 때문인데요. 이때가 3시 15분경이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북한군이 사태를 파악한 듯 전속력으로 차량을 향해 달려오는데요. 이때 귀순병도 차를 버리고 군사분계선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귀순을 저지하기 위한 무차별 사격. 북한군은 모두 40여 발을 쐈고 비팔치는 총탄 속에서 귀순병은 남한 측 자유의 집을 향해 9초간 전력 질주했습니다. 3시 43분부터 시작하는 다음 CCTV 영상에선 낙엽이 수북이 쌓인 바닥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귀순병이 보이는데요. 한쪽 군화는 벗겨져 있습니다. 도망치는 과정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번엔 남한군 3명이 포복으로 다가가 귀순병을 안전지대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때가 3시 55분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열을 추적해서 보여주는 열상 감시 장비 화면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탈출 시도 44분 만에 남측 군에 의해 구출된 귀순병사는 5군데 총상을 입고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는데요.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4시 23분 이 병사를 헬기에 태워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했습니다. 병원 도착 시간은 4시 45분. 남한에서 총상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국종 교수가 치료를 맡았는데요. 폐와 복부 등의 총상과 관통상을 입은 귀순병사는 무의식 상태에서 2차례 수술을 받은 뒤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한 사람들의 관심은 왜 대낮에 이 북한군 병사는 JSA를 통해 귀순하려고 했느냐, 이런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JSA를 통한 북한군의 귀순은 이번이 사상 3번째인 만큼 드문 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병사의 귀순 문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수술을 집도했던 이국종 교수가 귀순 병사의 수술 경과와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생충을 언급했던 게 논란이 됐습니다. 저도 외과 의사 생활 시작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는데 이런 거는 정말 교과서적으로나 볼 수 있었고, 이국종 교수는 귀순병사 몸에서 수십 마리의 기생충이 발견됐고 큰 것은 27cm에 달한다며 기생충이 환자의 회복에 변수가 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남한 내 야당인 정의당의 한 의원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그는 귀순병사 몸 안에 기생충이 다 공개돼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며 환자의 정보를 공개한 게 의료법 위반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터넷상에서는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 의원은 공개 사과했습니다. 의사가 혹시라도 저로 인한 홍방에서 큰 마음의 부담을 줬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생충 하나로 북한의 빈곤과 위생 문제로 확대해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의 태도를 문제 삼으려 했던 것일 뿐 담당 의사를 비난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과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 논란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의사에게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은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의료진의 노력과 남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 때문일까요? 성인 3명분의 피를 수혈받은 귀순병사는 기적 같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남한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귀순병사에 대한 관심은 이제 한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는 응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고 시신조차 거두지 못한 부모들의 심정, 짐작하기도 어려운데요. 2017년 11월 5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이 이젠 그만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전남 목포 신항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수색 중단 의사를 밝힌 건데요. 이런 사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유되며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참사인 세월호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4년 4월 16일 승객과 선원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인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승객들은 움직이지 말고 배 안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 제일 먼저 빠져나간 선원들을 믿고 있다가 300명이 넘는 승객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단원 고등학교 학생 324명이 탑승해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게다가 구조체계도 허술해 탈출자 외에는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대규모 참사로 기록됐죠. 2014년 11월 11일 남한 정부가 실종자 수중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했는데요. 당시 남은 미수습자는 9명이었습니다. 3번의 겨울이 지나가고 오랫동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는 2017년 4월 11일 물 밖으로 인양됐는데요. 본격적인 선체 수색으로 허다윤, 조은하 양과 이영숙 씨 그리고 고창석 교사 이렇게 4명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남현철, 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 씨와 아들 혁규 군의 유해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기다리며 보낸 시간이 무려 3년 7개월입니다.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버텼지만 이제 그마저도 욕심인 것 같아 미수습자 가족들은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힘들고 지쳐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8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313일 만에 세월호 마지막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빈 관에는 선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가방과 옷 같은 유품이 채워졌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시신 없는 관을 붙잡고 또다시 통곡했습니다. 다섯 명의 미수습자 유품을 태운 재는 세월호가 수장돼 있던 곳의 흙과 함께 봉안함에 담겨서 안치됐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장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세월호는 왼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때문에 배 왼쪽은 사실상 수색하고 조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최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미수습자의 유해가 있을 가능성은 물론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이 배를 똑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회는 사회적 참사법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자료 제출 명령이나 청문회, 고발,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돼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이 시간에 앞으로도 다시 전해드릴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